그런 이제 수입하는 화물에 은닉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역선이나 어떤 요트, 그다음에 크루즈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정박했을 때 그 이제 하선하시는 이제 선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갖고 내릴 수도 있고, N차 검사, N차 판독, 이런 좀 다층적인 검사 체계를 가져가야 되겠다. 요즘에 그 마약 단속도 엄청 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로를 다 검사를 하는 뭐 N차 검사라는 말도 나오던데, 마약 단속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전자코라고 또 AI 융합 센서라는 것이 또 도입이 됐다 그러는데, 이 국민들이 좀 마약에 대해 또 궁금증이 많거든요. 네. 또 요즘 마약 유통도 쉬워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좀 강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약이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워낙 이제 마약에 대해서 그 지금보다는 좀 관심이 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우리 국내 마약 판매 가격이 딴 나라들보다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마약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잡히는 마약은 국내에서 제조한 마약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100% 가까이가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고, 합법으로 못 들어오니까 다 이제 100% 밀수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밀수의 경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행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외 직구 많이 하시고 하는 이제 특송 환물 형태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소포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 수입 컨테이너 화물, 우리 이제 수입을 많이 수입 수출을 하니까 그런 이제 수입하는 화물에 은닉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역선이나 어떤 요트, 그다음에 크루즈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정박했을 때 그 이제 하선하시는 이제 선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갖고 내릴 수도 있고, 또 항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 항만 안에서 이제 무슨 공사라든지 또 배에 무역선에 이제 쓰이는 용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갔다가 그쪽에 이제 그 미리 이제 짜고 치는 것이겠지만, 던지기라고 또, 또 있다고. 마약을 받아서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반입 경로는 굉장히 많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1차적인 저지선이라는 게 마약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세관이 뭐 물품을 판독하고 또 실제로 물품을 개장해서 검사하는 것들이 지금 뭐 짝퉁도 잡아야 되고, 또 불법 식용약품도 잡아야 되고, 뭐 최근에 뭐 마운자로 뭐 지금 또 합성 니코틴 뭐 하여튼 뭐 잡아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6천여 가지의 불법 유형들을 저희들이 다 잡아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판독하는 엑스레이 판독하는 시간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몇 초 만에 하나씩 다 봐야 되고, 인력 제한 때문에 검사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1차 저지선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마약만 전담으로 마약만 집중해서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또 컨테이너 화물을 판독하고 또 선별해서 검사를 하는 1차 저지선 외에 소위 말하는 2차 저지선, 1차 검사가 아닌 N차 검사, N차 판독, 이런 좀 다층적인 검사 체계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2차 저지선이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일반 수입 화물에 대해서도 3단계 이제 검사 체계를 구축을 해서 마약을 지금 차단하고 있고, 지금 남은 하반기 때 이제 여행자, 특송 이쪽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그 N차 검사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코 같은 이제 사람을 좀 대체하거나 보완해 주는 이제 그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탐지견이 아닌 어떤 AI 후각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장비를 좀 많이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판독도 사람 눈으로 직접 판독하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판독을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은닉하기 때문에 이게 공기 중에 이제 그 마약의 입자 그 화학 성분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소포라든지 소형 화물에 이렇게 은닉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그 R&D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까지는 한번 저희들 실증 사업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이런 기술들이 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면서도 사람이 놓칠 수 있거나 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커버해주는 그 대체가 아닌 좀 보완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검사 시스템을 꾸려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 그 K푸드도 그렇고 화장품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화장품이 위조 화장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관세청에서 위조 화장품 많이 적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죠? 예. 요즘에 뭐 K 뷰티가 워낙 그 이제 유명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꼭 고가 제품뿐만이 아니고 중저가 K 뷰티 제품까지 거의 뭐 병의 모양이나 뭐 안에 성분 또 바깥에 정말 그 디자인까지 아주 정교하게 위조해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 국내 그 품질 경쟁력 있는 K-뷰티 산업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짝퉁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제조가 돼서 외국으로 팔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생산이 되고 유통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관세청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 관세 당국, 세관 당국들하고 이게 네트워크 협력 관계가 잘 돼 있다라는 게 이제 또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짝퉁을 만드는 제조 국가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나갈 때 수출할 때 이제 좀 잘 단속을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나라들은 수입할 때 이제 국경에 도달했을 때 그 해당 수입국의 세관에서 그 K-뷰티를 포함한 K-브랜드 짝퉁 물품들을 좀 잘 단속해 달라. 이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세관이 그냥 외국 세관들이 무턱대고 우리나라 K-브랜드를 보호해 주지 않거든요. 보호를 하려면 1차적으로 그 외국 세관에 저희 그 상표권을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관에. 또 단속을 하려면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식별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짝퉁이 심각한 품목들을 선별을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일정 기준을 끊어서 뭐 예를 들면 1억 이상 1년에 수출하시는 업체들을 다 이렇게 선별을 해내고 이분들 상표권을 그 저희가 그 피해가 큰 그러니까 유통 판매가 심각한 나라 세관에 저희 관세청이 그 우리 업체들을 대표해서 가서 이제 등록도 다 시켜주고 또 우리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짝퉁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식별법 이런 것들도 뭐 이북 형태라든지 뭐 리플렛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좀 직접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뭐 정기적으로 그쪽 외국 세관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켜주고 또 때로는 그 나라 세관 직원들을 우리나라로 좀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정품, 가품 식별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쌍방향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재권에 대해서는 특히 K-뷰티 지재권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고 좀 정말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보호 대책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2000년대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짝퉁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 많이 됐었죠. 네, 막 동대문 시장 가면 비슷한 거 많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베트남이나 또 동남아 가면 짝퉁 시장이 또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런데 되게 고민스러워. 이거를 사도 괜찮은지 사고 한국에 오면 잡히는 건 아닌지 불법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관세청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짝퉁을 사면 안 되죠.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짝퉁 제조국으로 그 워치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만큼 미국에서 그 감시 대상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짝퉁을 많이 정교하게 잘 만드는 나라로 유명했었고 특 A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시절에는 그 소위 말하는 외국 명품들 짝퉁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우리나라의 뭐 K 브랜드가 스타 상품들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 상품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 K 뭐 뷰티부터 해서 K 푸드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K 굿즈.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어떤 제품들을 짝퉁을 보호해 주는 것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우리나라 세관이 우리나라 K 브랜드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K 브랜드에 대한 짝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K 브랜드 짝퉁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잘 막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제조돼서 외국끼리 수출입되고 거기서 유통 판매되는 것들은 저희 손길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외국 세관에 등록을 하고 그 교육을 시키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과 외국 관세청이 양자 합동 단속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우리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집중 단속을 하고 우리 몇 가지 어떤 그 K 브랜드 품목을 미리 이제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철저하게 좀 집중 단속을 해주는 이제 이런 합동 단속 체계도 양자 간에 계속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국가의 이제 세관 당국들은 여전히 그쪽 EU의 유명한 이제 명품이라든지 짝퉁이 많이 있는 제품들이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줄 테니 당신들도 우리나라 K 브랜드에 대한 짝퉁을 단속을 잘 해주세요라고 이제 협의를 좀 해서 국가별로 좀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합동 작전, 합동 단속 이런 것들은 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도록 짜가지고 단속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이 어떤 목표로 하는지 그 자국민 보호, 자국 기업 보호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네. 그런 이제 협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해외 직구도 많이 했지만 역직구라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외국에다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 거를 직구를 하는 거죠. 그 절차도 그렇고 관세청에서 역직구를 또 지원하는 방안을 또 마련을 하셨어요. 네. 역직구는 저희들이 이제 전자상거래 수출을 이제 주로 기능을 해주시는 플랫폼들 또 역직구 하시는 사업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턱대고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뭐 아마존이 됐든 알리가 됐든 그 입점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점만 하면 다 이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품질이 일단 우수한 제품이라는 기본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역직구를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물품의 보관이라든지 또 운송이라든지 또 해외 홍보라든지 또 마케팅 또 전자상거래로 팔리지만 실제로 그쪽 고객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뭐 입어보기도 하고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모든 과정들을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들이 그 물건의 보관, 또 배송, 또 물류 뭐 여러 가지를 좀 다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 3PL 지금 4PL 물류까지 다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좀 기존에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우리 이런 플랫폼들을 좀 이용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 단위 내에 민간 단의 어떤 역할이라고 본다면 정부는 이제 이런 민간 단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뭔가 좀 더 운송 비용이라든지 또 물류 비용이라든지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역직구 업체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그 인프라를 깔아주는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그래서 관세청이 지금 이제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역직구 물품들이 다 비행기 항공편을 이용해서 운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은 되게 운송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굳이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선박을 이용해서 가도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상 운임은 굉장히 비행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로 갔을 때 그 항공에 대해서 적용시켜주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간이한 통관 절차가 있습니다. 그 특송 절차라는. 근데 이게 배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8년도 그때 이제 중국하고 처음으로 배로 오고 가는 그 특송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한 세관 절차를 적용시켜주자라고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이런 협정의 형태를 지금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도 그렇게 가져가서, 일본이 가깝지 않습니까? 배가 충분히 그 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한 몇 년 동안 추진을 해왔고 올해 드디어 이제 정식 그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일본으로 가는 이제 역직구 물품들이 그 싼 배를 이용해서 가더라도 아주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거 쉽게 끝내고 바로 그 일본 내에서 유통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직구 하는 데가 이제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미국, 3위가 아마 중국, 4위가 대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뒤로 갈수록 뭐 베트남도 있고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대만도 이제 선박이 좀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편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일본에 이어서 뭐 대만이라든지 또 베트남이라든지 배로 충분히 이렇게 가도 비행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이렇게 인접 국가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해상 그 특송 그 특례를 적용하는 그 협정 같은 것들을 계속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직구하는 물품에 들어갔던 뭐 해외 원재료 이런 부분들은 그 수입할 때 관세를 냈던 부분들이라서 이제 역직구를 하시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급 절차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복잡해서 그 쉽게 이렇게 환급 받을 수 없었는데, 이 환급 절차를 대폭 좀 혁신을 해서 관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입 원재료가 안 섞여 있더라도 내국세, 특히 이제 부가세를 외국에 수출을 하시면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세무서에 가셔서. 지금은 세무서에 가서 내국세 환급 받으시려면 그 외국으로 역직구했던 영수증이라든지 세관에 신고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이 서류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세무서 가셔서 환급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세청하고 저희는 그 세관에 신고된 것들, 또 국세청에 신고된 것들이 전자적으로 다 전산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직구를 하시면서 세관에 그 소위 말하는 수출 신고, 뭐 약간 실무적으로 이제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목록을 제출했거나 수출 신고를 했던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다 있기 때문에 무슨 증빙 자료를 구태여 그렇게 출력해서 가지고 갈 필요 없이 그냥 환급 신청만 하면 원클릭으로 환급이 되도록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국세청하고 같이 좀 다각적인 대책들을 모아서 좀 역직구 그 종합 지원 대책의 형태로 하반기 때 이제 대책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일본이 역직구가 제일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쌀이랑 김 같은 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이제 구입을 하면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뭐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급이 되시니까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김이라든지 뭐 김치, 최근에 네. 우리 K푸드도 되게 열풍이지 않습니까? 이제 FTA가 체결된 국가들한테는 FTA 특혜 관세 0% 적용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수출하기 되게 좋은데, 이 푸드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이 원산지 증빙하는 서류를 대부분 이제 농어민 네. 뭐 또 수산 그 어부들 이런 분들이 이런 뭐 서류를 다 증빙하는 서류를 챙기거나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관세사를 다 쓰시면서 이렇게 또 비용 부담하시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어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농협이라든지 또는 수협 또 이런 데서 그냥 기본적으로 발급해 주는 서류 가지고 원산지 증빙이 되도록 그래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지고 수출할 때 그런 이제 부담 없이 그 해외 수입자한테 이런 서류들을 이제 넘겨줄 수 있도록 그걸 넘겨받아야 외국에 이제 그 수입자가 이제 특혜 관세를 적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K푸드 수출에 좀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FTA 활용 또는 이제 원산지 증명 이런 것들 간소화해 나가는 작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